반갑습니다. 솔로미TV의 봉대표입니다. 오늘은 무려 2024년 부동산 하반기 전망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어벤져스 모임이 있다고 얘기했죠. 부동산, 저도 부동산 쪽 알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동산 강사 하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더 형님 모시고 할 건데요. 여기는 저희 부동산 법인의 건물 소유고요.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걸어서 뭐 한 2분 3분 거리 역세권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2층에 이렇게 저희 스터디 건물이 있고요. 강의하는 강의장, 그 다음에 뭐 10명, 12명 들어갈 수 있는 스터디 룸도 있고 이렇게 깔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하러 갑니다. 준비됐습니까, 형님? 준비됐습니다. 네, 24년 부동산 전망을 하기 전에 이 옆에 사람이 누군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봉 대표하고 부동산 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정부스 밴드, 정을 나누는 부동산 스터디 밴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 리더랑 대표를 맡고 있는 송로봇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밴드의 이제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형님이 지금 투자한 지 한 얼마 됐습니까? 이제 그 10년? 10년. 대단한데 사고 팔고 한 게 한 100개는 뭐 훨 넘죠? 100개 이후로 개수를 세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고 판 것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님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돈이 막 갑부가 아닙니다. 갑부는 아니고 이제 서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돼보고 법인으로 돼보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상가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우리는 안 한 게 없죠. 진짜. 모두 돈 되는 분야는 투자를 거의 다 해봤습니다. 부동산 쪽을. 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사실 저도 뭐 야팍하게 제가 부동산도 하고 있지만 저는 야팍하게 안 보고 여기는 진짜 부동산 강의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2024년 하반기가 부동산이 뭐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어떻게 따로 움직이고 있나 현 시점도 체크해 보면서 하반기 전망을 해 볼 건데요. 지금은 일단은 하반기 전망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최근에 24년 뭐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2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금리가 폭등하면서 22년도에는 부동산이 폭락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40~50% 다 빠졌죠. 코로나 때 엄청 올랐다가. 그렇죠. 코로나 때 그게 크게 돈을 풀어서 버블이 끼었던 게 팍 터지면서 한 40~50%씩 하락한 지역이 많죠. 그다음 23년도에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면 경제가 정말 다 망가지겠다 싶어서 이제 특례 보금자를 풀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시하고 어느 정도 선호지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양책을 그렇죠. 너가 집 사라. 집 너만 들었으니까 집 사라. 집 제발 사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실수요자한테 밀어준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가격이 뜨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3년 9월에 특례 보금자용 대출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이러면서 다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시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경기가 다시 주춤하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다시 바뀌었냐 하면 24년도 이제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산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정해졌구나. 다주택자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좋은 거 한 개로 가야 되겠다. 똘똘이로 가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정권 때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이런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많이 풀 거니까 자산은 양극화가 될 것이다. 예측한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좋은 거는 많이 가고 안 좋은 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24년도 어떤 흐름이 갔냐. 좋은 지역, 상급지, 신축 이런 것들만 뉴타운, 신도시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고 좋은 지역들은 수도권 경부라인, 그 다음 핵심지들은 정고점을 찍던가 아니면 이제 완전 반포, 한강뷰 나오는 라인, 그 다음 강남 핵심지 이런 것들은 정고점을 넘어서 110%까지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인 거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쉽게 한 겁니다. 쉽게 한 건데 행님 단에서 진짜 쉽게 한 겁니다. 근데 네. 더 쉽게 얘기해보면 이겁니다. 일단 코로나 돈 많이 풀었어.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진짜 2배, 3배씩 올랐다가 이제 그 오른 가격에서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우리도 막 피똥 싸고 있습니다. 피똥 쌌죠. 역전세 맞고. 그래갖고 손해를 많이 볼 만큼 40%, 50%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어떤 웬만한 지방에 그 다음에 수도권에도 그 많이 떨어졌던 그 50% 떨어졌던 거에서 한 30~40%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서 회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총선을 하면서 이제 똘똘이 안치로 가면서 서울 수도권에 반포, 소초, 한강 라인 이런 데 진짜 핵심지는 그 코로나 때보다 더 올라가요. 정보점. 네. 그러면 이제 중급지, 그 다음에 하급지, 지방에도 이렇게 옹기는 안 퍼진 상태로 가는 애들만 갔다.
그 가다가 이제 슬슬 온기가 지방의 핵심지로 좀 오고 이제 수도권에도 중급지로 이제 서서히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풍선 효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서울 오르면 서울 옆에 이제 오르고 강남 오르면 좀 이따가 강북 오르고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강북이나 이런 데는 오르진 않은 상태 크게. 이제 강북이 서서히 반응이 오고 경기 서부 라인은 아직까지 반응이 미비한 상태. 경기 서부 라인 한번 잘라드릴게요. 자, 경기 남부 라인이 어디 정도입니까 대충? 과천, 뭐 용인, 용인, 수원, 동탄 이쪽 라인 정도까지입니다. 경기 남부. 네. 경기 북부는 경기 북부는 뭐 파주, 그다음에 뭐 양주, 뭐 일산, 일산은 이제 서북부라고. 아, 서북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쪽을 말하는. 경기 서부라고 하면 인천, 그렇죠. 부평, 부천, 뭐 시흥, 안산, 그다음에 뭐 김포, 그다음에 일산, 일산.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가는데 경기 남부까지는 이제 온기가 많이 퍼졌고 그 수도권 딱 이 제일 핵심지 강남 쪽하고 경기 남부는 조금 많이 올라갔고 아직 그 외쪽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제 풍선효과를 받으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받으려고 하는 시기가 지금 시장이다. 맞습니다. 그럼 지방으로 치면 지방은 지금 울산 같은 경우 뭐 이제 강역시급들 울산 그다음에 대구 부산 등 부산 대구가 지금 핵심지 수성구나 해운대구나 수영구 정도가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도 핵심 물건들을 많이 반등을 하는 시장이에요. 핵심이라고 수성구에 범어 W 이런 거. 네, 범어동, 범어사거리 그쪽 팀들. 그런데만 이제 거의 뭐 종고점을 향해 달리는. 예,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반응이 거의 없고 아직 하락을 많이 한 상황. 이게 뉴스를 보면 막 종고점 오른다고 막 오른다 그러는데 사실 남 얘기가 더 많아요. 핵심지만 그러고 핵심지 조금만 밑에도 잠잠하거든. 맞아, 그 신축, 그 중시축, 그 다음에 중급 정도까지만 거의 반응이 많이 왔고 아직까지 하급지나 구축이나 이런 데들은 반응이 미비한 편이죠. 전혀 없다고 봐야 정도좀 맞죠. 뭐 지역마다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다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진짜로 하반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이제 하반기 시장을 전망해 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대출 그리고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출도 이제 조금 안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관련해서 하반기 시장을 전망하면 그걸 보여주죠. 원래 지금 시장은 8월달 들어서는 수도권 핵심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핵심지들은 거래량이 훅 줄어들면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약간 관망을 매수, 추격 매수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서울 강북과 이제 서부 라인으로 매수세가 점차 옮겨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막 던지죠. 그래서 수도권만 스트레스 DSR을 1.2%인가 뭐 5%까지 더 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욕을 막 먹으니까 금감원이 뒤에 압박을 주니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갑자기 대출을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DSR이 대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대출을 원래는 더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전세도 해주고 매매도 해줘야 되는데 이 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겠다 대출로 이거예요. 대출 적게 해줘야 돼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금리를 높게 봐가지고 더 적게 하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말을 던지고 은행들이 원래 그거를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자기들 수요를 막겠다, 대출 수요를 막겠다 이렇게 대응했다가 욕을 먹으니까 왜 갑자기 금리만 올리냐 욕을 쳐먹으니까 이제 정부도 발뺌을 딱 하니까 그러면 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1금융권들이 딱 모여가지고 다주택자한테 대출 안 해준다, 전세 대출도 앞에 대출 있는 사람한테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뭐 갭투자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는 데는 전세 대출 안 해준다는 등등 갑자기 대출을 안 한다고. 대출을 안 해주겠다. 대출을 거의 많이 안 해주겠다고 1금융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아직은 2금융이 막힌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위주로만 한다고 해서 나왔긴 했지만 2금융도 만약에 대출 규제까지 들어온다면 이게 시장에 파급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로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금 금리가 내려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약을 친 거죠.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받을까봐.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도 금리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다 기대하고 있으니 그럴 때 시장이 크게 자극받을까봐 지금 정부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1금융들이 이렇게 규제 대출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수도권 시장이 계속 불이 나거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 상승을 한다면 그때 정부는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한번
규제를 더 강하게 낼 가능성이 대출 규제.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대출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오만 규제를 다 하면 분양시장까지 망가지면 지금 건설사업 PF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뭐 내수 경기가 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출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빵이 아니라서 바로 만들어내고 공급을 못 가니까. 공급 정책은 8월 8일날 발표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핵심도 재개발 재건축 완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언제 될지 몰라. 최소 2, 3년, 3, 4년 지니까 전혀 공급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핵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걸 대출. 일단 수요를 눈앞에 보이는 수요를 억누르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확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너무 정부가 이 정도까지 했을 때 시장이 만약에 눈치를 보고 멈췄다 하면 그냥 뭐 그래 올해까지 좀 조용히 해 하면서 이 정도에서 멈추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이 좀 더 계속 간다, 특히 핵심지가 너무 불탄다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21년도 했던 것처럼 가계 대출을 아예 총량제 너가 이미 대출 많이 했으니까 대출하지 마 라고 말해버리면 매수 대출 자체가 끊길 거예요. 그때는 아마 시장에 좀 멈춤이 타격이 좀 있어서 시장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원래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수도권은 나머지 안 오른 지역들로 퍼지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강역시급들도 이제 핵심지부터 조금씩 매수 심리가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거나 하면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았어요.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규제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어떻게 할까 안 할까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규제를 다 하지 않는다면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아직 남은 하반기 이벤트가 금리가 결국엔 인하가 된다는 거. 시중금리는 막고 있겠지만 금리가 인하된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발표가 있어요. 재건축. 일단 여기서 선도지구라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사업 단계를 좀 더 간소화해서 빨리 해줄 수 있겠다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게 8월 8일 공급 대책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더 정비사업 간소화하고 밀어주겠다는 정책도 완화도 이야기 발표했었고 그게 맞물리면서 만약에 선도지구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까지 발표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그 발표 이후로 목동 재건축에 이런 데는 반등이 크게 되고 지금 정고점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지금 노원구 쪽으로도 매수세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다시 시장을 자극하면서 1기 신도시 나머지 지역들도 자극을 하고 재건축 시장이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어 다시 이제 수도권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걸 가만히 둘 것인가가 관건인 거예요. 정부가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 그래서 심하게 눌리면 좀 한번 쉬어갈 거고 그게 아니면 하반기에 조금 멈췄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부에는요 제가 지방별로 강력시, 부산, 대구 조금씩 짚어갈 거고요. 서울, 경기도 짚어갈 겁니다. 인천도 짚어갈 거고. 근데 지금은 하반시장 전망을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일단 정부의 정책이 얘들이 지금 막 날아갔다가 지금 횡보하고 다 눈치 보고 있는데 금리하고 대출해주냐마냐 눈치 보고 있는데 그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쥐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올 이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느냐 금리도 낮추느냐 이걸 가지고 큰 키를 쥐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거기서 뭐 폭등을 합니까? 안 하죠. 폭등할 가능성은 좀 낮아요. 없죠. 폭등은 그렇다고 해서 근데 하락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게 그러면 횡보. 네, 횡보를 횡보를 봅니까? 네, 정책이 약하면 좀 횡보하다가 다시 재상승인데 그건 점진적 상승을 생각을 하고요. 만약 정책이 강하면 횡보나 약보합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횡보해서 그러니까 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는데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보통 원래 이게 정상 아닙니까? 뭐 정책 따라서 약간 이 정도 이렇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이제 9월달, 10월달쯤 되면 확연하게 나오겠죠. 그 강도를 보면서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지방으로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네, 지역으로 넘어가죠. 지역으로 넘어갑시다.